하녀 취급받던 재벌가 며느리 남편의 배신에 흑화하다. 서울 한남동 대저택. 3,000평 부지에 자리한 이 집은 겉보기엔 천국 같지만 그 안에 사는 한 여자에겐 감옥이었다. 이수연 32살. 결혼 5년 차. 한때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촉망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오늘도 시작이군. 새벽 5시 30분. 수연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깨우고 싶지 않아서였다. 거실로 향하는 수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명품 슬리퍼를 신고 있지만 그녀가 걷는 길은 노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위한 차를 우리고 남편의 양복을 다리고 집안 곳곳을 점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가사도 의미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다며 수연을 부려먹었다. 수연아, 차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다시 우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차를 다시 우렸다. 네, 어머님. 겉으로는 공손한 며느리였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검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오전 9시. 남편 민준이 회사로 떠난 후 수연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다. 시어머니의 골프 모임 준비, 오찬 메뉴 상의, 저녁 손님 접대 준비까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거울 앞에 선 수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아름다운 인형처럼 겉으로만 완벽해 보일 뿐이었다. 저녁 8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저녁 뭐야? 좋아하시는 갈비찜 준비했어요. 응. 그뿐이었다. 고마움도 관심도 없었다. 수연은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밤 11시.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이게 내가 원한 결혼이었을까?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이번만큼은 남편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민준이 좋아하는 시계였다. 그날 오후 수연은 민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민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늦는구나. 뭐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그때였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준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니야. 설마.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민준과 그 여자는 근처 고급 호텔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지켜본 수연의 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민준이 그 여자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무언가.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밤늦게 들어온 민준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세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내면의 흑화. 그날 이후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5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이제 그걸 써먹을 때가 왔군. 수연은 경영학도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먼저 민준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수연은 직접 조사에 나섰다. 민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고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최은영.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마케팅팀 대리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이 1년 전이라는 것이었다. 수연이 시어머니 병간호로 지쳐 있을 때였다. 내가 죽도록 고생할 때 저 여자와 놀아났다는 거군. 분노는 수연을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정확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약점을 파악했다. 회사에서의 부정 의혹, 세금 탈루, 그리고 최은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민준의 사회적 지위는 끝장날 것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하녀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수연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한때 꿈꿨던 사업가의 모습이 이런 곳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통쾌한 복수. 수연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었다. 먼저 그녀는 민준의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시어머니의 골프 모임에서 얻은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다. 재미있군. 시어머니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민준이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고 있었다니. 수연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민준의 부정 행위를 감사기관에 신고했다. 동시에 최은영이 민준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의 출처도 함께 제보했다. 며칠 후 민준의 회사에 감사가 들어갔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수연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며칠 바쁠 것 같아. 바쁘긴. 곧 감옥 갈 준비로 바쁠 거야. 수연은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골프클럽 멤버십을 비밀리에 처분한 것이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5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배운 게 있어. 법적 대리권을 얻는 방법 말이야.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골프장에서 출입이 거부된 후였다.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가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진짜 카드를 쓸 때야. 수연은 민준과 최은영의 불륜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민준의 회사 동료들과 최은영의 가족들에게 전송했다. 동시에 지역 주요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여보, 큰일이야. 수연은 차분히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아니다. 나가봐야겠어. 민준이 급히 나간 후 수연은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군. 결말. 일주일 후 민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최은영과의 관계도 끝났다.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다. 그날 저녁 민준은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요? 5년 동안 나를 하녀 취급하면서 바람까지 피운 당신이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 수연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민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녀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혼 서류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서명하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수연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수연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5년 전에 끝났어요. 며칠 후 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같은 거울이지만 그 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억압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수연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때 꿈꿨던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다른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고 수연은 혼자 대저택에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억압받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모두 선택이었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시간이야. 1년 후 수연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한때 그녀를 하녀처럼 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느 봄날 수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시간이야. 결국 가장 달콤한 복수는 성공이었다. 수연은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무리 자꾸 억압받는 존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에필로그 3년 후 민주는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TV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출연한 수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민주는 리모컨을 꺼뜨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